과학 한입 하고 갈래? 따끈따끈 옥수수 어떠세요? 맛도 좋고 재미도 주는 옥수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식의 형태로 접할 수 있는 이 옥수수의 많은 양이 대부분 식용 GMO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잠깐! GMO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우리말로는 유전자 변형 생물, 기존의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어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만든 생물체입니다. 본래 유전자를 변형하고 조작해서 생산성 및 상품의 질을 높이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의 발달에 따라 GMO를 탄생시킬 수 있었는데요. GMO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아그로박테리움법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그로박테리움법에 사용되는 아그로박테리아는 식물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박테리아입니다. 아그로박테리아는 동그랗게 생긴 T 플라스미드라는 DNA 운반체를 갖고 있죠. T 플라스미드에는 아그로박테리아의 DNA가 있는데요. 이 DNA가 발현하는 성질 중 하나가 식물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그로박테리아는 T 플라스미드를 식물세포 내에 삽입시킵니다. 자신의 DNA를 식물세포 내에서 발현시켜 식물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그로박테리아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할 것입니다. T 플라스미드에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발현시킬 수 있는 DNA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세포에 침투한 T 플라스미드에 있는 DNA가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발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T 플라스미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식물을 병들게 하는 DNA의 발현은 막아야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그로박테리아는 유전자 변형 작물을 만드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GMO가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1994년 미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처음으로 개발된 무르지 않는 토마토입니다. 그 후로 콩, 옥수수, 감자 등 11여 개의 다품종이 시판되어 소비됐고 재배의 용이성과 기능성 등의 장점 때문에 해마다 경작 비율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식품도 개발되었는데요. 2006년 돼지가 회충 유전자를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생산하도록 변형됐고 유전적으로 변형된 돼지종을 개발해 돼지거름 속 인 내용물이 60%까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연어가 개발됐고 서울대 김진수 연구팀과 중국 연변대 윤희준 연구팀이 슈퍼 근육돼지를 개발하는 등 한국도 연구 개발에 뒤지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편리함과 유익함을 주는 GMO. 하지만 2008년 프랑스에서는 GMO를 제한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처럼 GMO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도대체가 GMO 개발을 반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해충과 잡초에 잘 견디고 방부제를 치지 않아도 오래 보관이 가능한 GMO를 개발해내면 각 품종에 대한 생산성도 높이고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영양소 부족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는 비타민 A가 풍부한 황금쌀을 제공해서 탄수화물과 비타민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해충과 잡초에 잘 견디는 GMO 덕분에 우리는 농약 사용도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친환경적인 식품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이미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성, 알레르기, 안정성, 또 영양학적 방법으로 이미 검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인체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 말씀이죠. GMO 재배 당장 멈춰야 합니다. 유전자 변형이란 어떤 생물체를 인위적으로 돌연변이시킨 기술 아닙니까? 뚜렷하게 안정성이 검증된 바도 없고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간간히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요. 아직은 GMO를 섭취한 지 2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GMO를 만드는 과정에서 외래 유전자가 유입된다면 자연 생태계에 교란을 줄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다고요. 게다가 환경 문제는 어떻고요? 아까 적은 농약 사용으로 친환경적 식품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적 식품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생태계에 유입되면서 발생한 돌연변이나 더 강화된 내성을 통해 생긴 슈퍼 잡초 혹은 해충은 웬만한 농약 사용으론 죽지도 않아요. 이게 과연 친환경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GMO,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GMO 표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공약에는 GMO 표시제 강화,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에서 GMO를 제외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GMO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GMO 표시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 제1항을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분류하기에 따른 과의 범위를 넘어서는 세포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전자 변형이라고 적혀있는 식품을 찾기가 힘들죠. 그 이유는 바로 예외 조항에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살펴보면 고도의 정제 과정 등으로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GMO가 사용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GMO, 유전자 변형 생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햇반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